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요 6월 2일 예, 일요일입니다. 예, 날씨가 이 시작할 때부터 좀 덥게 느껴지는 그런 일요일 하루고요. 자, 여러분들 뭐 다들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예, 다시 한번 인사 뵙게 되었습니다. 예, CQ 방송이고요. 자, 오늘 이제 뭐 일요일에 이슈에서는 예, 오늘의 일요일에 이슈에서는 이 우리 역사가 이렇게 뭐 비틀어진 부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가까이로는 뭐 임나 일본설부터 해서 중국의 이제 동북공정, 뭐 좌파들이 하도 떠들이대는 뭐 이 떠들이대는 이 보면은 독도 문제까지 일본에 이제 그 왕조가 이제 들어선 게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백제계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그 왕국이 만들어졌죠. 그 뭐 왕인 박사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도 그래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뭐 책 보고 유튜브도 뭐 여러분들 뭐 자주 이제 보시게 되지만은 우리가 특히 그렇죠. 뭐 대륙의 백제, 대륙의 고구려, 대륙의 신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뭐 같은 황산벌이라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뭐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뭐 중국에 이제 동북공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구려가 마치 이제 자기네들 지방 정부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제 뭐 한참 잘못된 이 아전 인수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뭐 이렇게 또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이미 뭐 광화문면보라도 몇백 년 전에 더 앞선 공산문화가 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치우천왕, 뭐 태우포켓이 뭐 이 4대 집 천왕이 전부 다 출신이 다 동이족이었고, 또 심지어 이제 중국에 이제 이 가장 이제 최고로 으뜸을 받고 있는 이 공자 역시 중국 이제 산동성 출신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그리고 아직도 이제 저 중국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유사한 지명들이 많이 아직도 이제 이 여러 곳이 있죠. 광주가 있고 전주가 있고 대구가 있고 오대산이라는 지명이 있고 심지어 팔공산까지 지명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의 이제 고대 왕조가 전부 다 이제 상간 오지에 거의 있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널리 이제 참 알 수가 있죠. 예, 날씨가 맑고 이렇게 화창한데 나는 이제 햇볕이 너무 좀 따갑게 좀 느껴지는 그런 날씨고요. 예, 잠깐 이제 저희 부족한 부분을 어, 예, 책 보고 유튜브를 잠깐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려 만리지구. 고려는 만리의 땅을 가진 나라다. 옛날 당나라의 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했는데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우리 몽골에게 귀부하러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쿠빌라이 칸. 고려사 저령. 해동, 즉 고려의 영토는 세 면에 물이 있고 한 면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영토가 광대하여 거의 1만리다. 태조 왕건께서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의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멸망시켜 개경의 수도를 정하니 4만의 땅을 통일하셨다. 고려사 지리편 서문. 고려의 서북쪽 영토는 옛 고구려를 넘지 못했으나 동북쪽의 영토는 옛 고구려보다 넓었다. 고려사 지리편 서문. 고려의 영토는 동서, 즉 가로 길이가 2000리, 남북, 즉 세로 길이가 500리다. 송사 왜국열전, 고려. 고려의 땅은 북쪽은 북원과 가깝고 남쪽은 홍건적의 무리와 즉 명나라와 인접해 있다. 붙어 있다. 고려사. 북이 대조, 남인, 주구. 고려의 땅은 북쪽은 북원과 가깝고 고려의 남쪽 땅이 홍건정무리, 즉 명나라와 인접해 있다. 붙어 있다. 고려의 영토는 북쪽으로는 원나라, 서쪽으로는 명나라에 붙어 있다. 고려사. 고려, 북연, 대원, 서적, 대명. 고려 만리지구.
정권이 세운 고려의 진짜 영토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우리나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고려의 영토입니다. 고려의 영토가 서북 쪽은 압록강이고 동북 쪽은 함경남도 함흥까지라고 합니다. 고려가 이 한반도에 이렇게 위치한 이 작은 이 소국이 아니었죠. 개척하였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 4번을 3을 차지했던 그 강대했던 민족이 바로 이제 고려였죠. 고려 영토에 대한 지도는 조선 총독부 일본인들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매우 잘못된 지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놀라운 고려의 진짜 영토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성은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막혀 있고 한 모퉁이가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그 끝과 둘레는 거의 마리나 된다.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나라 이래로 압록강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물은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지금 고려산을 보시면 고려의 영토는 서북 쪽은 압록강이고 동북 쪽은 선출령까지라고 합니다. 당나라 이래로 해동의 영토라고 하므로 통일 신라의 강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고려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압록강과 선춘령은 어디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삼 공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성종 14년에 영토를 나누어 집도로 할 때 과주, 명주 등의 군현으로 삭방도라 하였다. 정종 2년에 공계라 불렀다. 뒤에 함주 이북 지역은 공여진에 편입되었다. 예종 2년에 당장사 윤관이 원수가 되어 지충일원사 오연총을 원수로 삼아 병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9개의 성을 부었으며 공엄진의 선출령에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은 통틀어 공계라 일컬었다. 지금 고려사를 보면 예종 2년 1107년에 윤관이 여진 쪽을 쫓아낸 후에 구성을 쌓고 공엄진의 선출령에 비석을 세워 경계로 하였다고 합니다. 고려 초에서부터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공엄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도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고려의 윤관이 개척한 동북 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의 동쪽 영토인 동계는 삼척에서부터 공엄진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엄진에 있는 선춘령에 문경을 표시하는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려 영토의 동쪽 경계가 공엄진이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고려 현종 당시의 행정구역인 고동 양계입니다. 동쪽 동해안을 따라서 아래쪽에 삼척에서부터 북한 원산 위의 함흥만까지가 고려의 동계라고 합니다. 위의 지도에서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관 장군이 설치한 동북 구성의 위치라고 합니다. 위의 위치상에 공엄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윤관 장군이 공엄진 선출령에 고려 영토의 동북쪽 경계를 표시하는 비석을 세우는 장면인 척경 인비도입니다. 이번에는 공엄진의 진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삼 공계 함주 대도독부. 함주 대도독부는 오랫동안 여진이 기거하던 곳이다. 예종 2년에 원수 윤관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쳐서 내쫓았다. 공엄진은
예종 3년 1108년에 성을 쌓아 진을 설치하고 방어사로 삼았다. 예종 6년에 산성을 쌓았다. 공주 혹은 광주라고도 한다. 혹은 선출령의 동남쪽 백두산의 동북쪽에 있다고 한다. 지금 고려 영토인 동계에 함주 대도독부 관할 안에 공엄진이 있는데 윤관 장군이 공엄진에 성을 쌓았고 그 공엄진은 백두산의 동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일주목 경원보호부 경원보호부는 옛 공주로서 오랫동안 고인에게 전문이었었다. 고려의 대장 윤관이 고인을 몰아내고 공엄진 방어사를 두었다. 경원보호부의 사방 경계는 북쪽으로 공엄진에 이르기를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령에 이르기를 700여 리, 공주성이 아우지성 남쪽 두만강가에 있다. 가야 된다. 곧 거양성이다. 그 성은 본래 고려대장 윤관이 쌓은 것이다. 거양에서 서쪽으로 60리를 가면 선춘령이니 곧 윤관이 이를 세운 곳이다. 그 뒤에 사면에 글이 새겨져 있었으나 고인이 그 글자를 깎아버렸는데 뒤에 사람들이 그 밑을 봤더니 고려지경이라는 네 글자가 있었다. 세종실록을 정리해보면 경원도우부는 옛 공주이며 치소읍성인 공주성이 두만강 가에 있다. 두만강 가에 있는 경원도우부로부터 북쪽으로 700리의 공엄진이 있고 동북쪽으로 700여리의 선춘령이 있다. 윤관이 선춘령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는 고려지경, 즉 고려 땅의 경계라는 글자가 새겨 있었다고 한다. 앞에서 두만강 북쪽 700리에 공엄진이 있고 동북쪽 700여리에 선춘령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 지도상의 위치가 윤관 장군이 고려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운 선춘령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성호사설 제1권 천지문 두만쟁계 북방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경계선을 삼고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윤관의 비가 선춘령에 있고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 밖에 있다. 조선시대 학자 성우 이익은 성우사설에서 고려시대 윤관이 세운 비석이 선춘령에 있는데 선춘령은 두만강의 북쪽 700리에 있다고 한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함경도 해령도호부 고적 공엄진은 고령진에서 두만강을 건너 고라이를 넘고 오동참, 영가참을 경유하여 소화강에 이르는데 강가에 공엄진에 예토가 있다. 남쪽은 부주, 함주, 북쪽은 연주와 연접되어 있다.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윤관이 영토를 확장하여 여기까지 와서 공엄진에 성을 쌓고 드디어 비석을 고개 위에 세우고 비석의 사면에 고려지경이라고 새겼다. 지금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선춘령이 두만강의 북쪽 700리에 있다고 합니다. 윤관이 공엄진에 성을 쌓고 선춘령 고개 위에 고려지경, 즉 고려 영토의 경계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 조선시대에 그린 것으로서 윤관 장군이 공엄진의 선출령에 고려 영토의 경계라고 세워진 비석을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명 윤관의 동부 구성이라고 합니다. 고려사 지리서문에서는 고려 영토의 동북쪽 경계가 선출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교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공엄진 선춘령이 있었던 동북 구성의 위치가 지금의 북한 함흥평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관이 개척한 동북 구성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북한 함흥 지역에 있는 동북 구성과 공엄진의 위치가 두만강의 북쪽인가요? 수많은 역사 기록들에서 윤관의 동북 구성은 두만강의 북쪽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가 이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거의 뭐 거짓 조작의 역사를 거의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 정부 학자들의 고성이 함흥평야 지역에 있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역사 기록도 없고 확인된 출토 유물도 전혀 없습니다. 역사학이란 역사 기록과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과학인 것입니다. 역사학이란 창작의 자유가 허용되는 소설이 아닌 것입니다. 윤관의 구성에 대한 조선 총독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근거 없는 막연한 추정, 추측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은 김종서에게 동북 구성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동북 구성 중에서도 특별히 공업진, 선출령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명령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 한길도 길주목 경원 도호부편은 세종의 명에 따라 현지 조사, 수집된 지리 정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경원 도호부 편을 보시면 윤관의 동북 구성인 공엄진과 선출령을 가는 노정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북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명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년 전 경북대학교 이인철 교수는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 구성의 위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인철 교수는 고려사 고려사전력, 조선왕조실록, 신증 동국여지 승남, 융비어천가,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 기록들을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고증한 결과 공엄진은 오배산성에 비정할 수 있고 선춘령은 고려령에 위치했음을 비정할 수 있었다. 동북 구성은 실제로 기록에 나오는 대로 두만강에서 북쪽으로 700리 지점에 위치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춘령은 홍성 입자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선춘령으로 비정되는 이 산을 중국 지도에는 고려령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현지 사람들은 이 산을 큰 고려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인철 교수에 의하면 공엄진과 선출령은 현재 중국 흑룡 감성 동영현 지역이며 이 지역을 장악하면 북쪽으로부터 소수군하를 따라 내려오는 여진족을 방어할 수 있고 두만강 일대로부터 연해주 일대까지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군사적,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지리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 동여지도로서 고려 동북면의 지도인데 여기에 선출령과 공엄진이 나오며 선출령 옆에 남쪽으로 두만강까지 700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에 선춘령 왼쪽에 남지 두만 700이라고 서 있습니다. 즉 남쪽으로 700리 거리에 두만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춘령 오른쪽에 공엄진이 있습니다. 맨 위를 보면 고려 삼방도 동북면 지도라고 써 있습니다. 위의 지도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매우 잘못된 지도입니다. 고려 영토의 동북쪽 경계였던 공엄진과 선춘령이 있었던 윤관의 동북구성 위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려사 지리서문에서는 고려의 영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동북쪽 경계는 선춘령이고 서북쪽 경계는 압록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압록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압록강은 어디인가? 우리는 지금의 압록강이 어디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압록강이 고려시대에도 압록강이라고 불렀을까요? 고려 영토의 서북쪽 경계인 압록강에 관한 역사 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스남 국계 안국대도후보 의주는 원래 고려의 6만 년으로 또 바의 나무도 부른다. 처음
그런데 고란이 압록강의 동쪽 언덕에 성을 쌓고 포주라고 하고 후에 포주라고 칭했다. 요 나라가 내 원성과 포주, 즉 포주를 우리에게 귀속시키니 고려 왕이 의주방어서로 고쳤다. 이때 다시 압록강을 경계로 관방을 설치하였다. 의주에 압록강이 있다. 압록강은 마자수 혹은 청하라고도 한다. 지금 고려사를 보면 고려의 의주는 거란이 보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려에서는 압록강을 경계로 관방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압록강을 마자수 또는 청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압록강을 마자수 또는 청하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당성 동이 고구려. 고구려는 본래 부여의 종족이다. 고구려에는 마자수가 있어 맑은의 백산에서 흘러나오는데 불빛이 오리 머리와 같아서 압록수라고 불리우다. 지금 신당서에서는 말갈에서 흘러나오는 마자수를 압록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자수는 말갈수라는 의미입니다. 말갈을 마자르라고 부르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압록수에 관한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순도조령.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압미강이라고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요수가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수를 왜 압록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요수와 압록강이 같은 강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강구름문 연구소 최춘태 교수에 의하면 요수와 압록강에서 유자와 압록은 고대 강구름으로 모두 그 발음이 가라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한자 표기는 다르지만 그 발음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춘태 박사에 의하면 강구름 가라를 의미를 담아 한자로 표현하면 한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강구름이 바로 가라라고 합니다. 또한 강구름이 일본어로 전해져 일본어에서는 하늘, 혼음으로 가라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의하면 원래 압록은 크다는 뜻의 고대어 아리, 우리의 이동문으로 아리 또는 압록으로 표기하였다. 고대에는 지금의 압록강뿐만 아니라 유화등도 압록으로 불렸다고 하며 압록강과 유화는 이름 표기로 모두 같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요수, 압록수, 해수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춘태 교수에 의하면 해수에서 해자의 강구름으로 가라라고 한다. 역시 그 의미는 한, 즉 밝다, 크다, 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요수, 압록강, 해수 등은 본래 우리 민족이 사용하던 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 강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중원 세력과의 경계를 의미하는 강의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경계를 의미하는 강으로 인식하게 된 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가격이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 그 경계를 의미하는 강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강들은 어느 하나의 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각기 다른 강을 지칭하게 되었고 따라서 여러 곳에 같은 지명들이 남아있게 되었다. 이어서 다시 고려의 서북쪽 경계인 압록강에 담배가 태우는데 왜 맨날 자꾸 나지? 고려사 지리수.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막혀있고 한 모퉁이가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그 북과 둘레는 거의 말이나 된다.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나라 이래로 압록강을 단기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지금 고려사에서는 고려 영토의 서북쪽 경계가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서남군사 고려도경 고려 영토.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로 막히고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았으며 북쪽으로는 예컨한 지역과 접경하였고 동쪽으로는 금나라와 맞닿아 있다.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금이 고려 개경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기록한
발견하겠다고 하므로 고려는 유나라의 동쪽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묘사 고려 통화 3년 985년 8월에 묘화의 늪이 실천거림으로 군사를 계산하였다. 지금 이 내용은 유나라가 동쪽으로 고려를 정벌하려고 출발했는데 유화에 이르기 전에 있는 요택이 질척거려서 고려 정벌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유나라와 고려가 지금의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었다면 유나라가 자기 나라의 유화, 요택을 전쟁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유화가 고려와의 국경선이었기 때문에 유화를 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묘사 고려 대강 4년 1078년에 고려왕 왕위가 압록강 동쪽의 땅을 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고려 당시의 압록강은 동서로 구분하는 강으로서 지금의 유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압록강은 남북으로 구분하는 강이므로 고려 당시의 압록강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유나라에게 압록강 동쪽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본래 고려의 영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원대 사학과 남희현 교수는 최근 고대 압록강에 대한 연구에서 명나라, 청나라 이전에는 지금의 압록강은 압록강으로 불리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압록강은 중국 만주 지역에 있는 유화의 한 지류 또는 유화의 한 구간에 대한 명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 복기대 교수는 유화는 고려에서는 유화로 부르지 않고 압록강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중국 만주 지역에 있는 유화 또는 유화의 한 지류 내지 한 구간을 압록강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영토가 축소됨에 따라 서서히 지금의 압록강을 압록강으로 부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려사 지리지, 지리서문에 의하면 고려의 영토는 서북쪽으로 압록강까지였고 동북쪽으로는 선출령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지도가 고려의 대략적인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고려 영토에 대한 관련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나라에서 말하는 고려와의 국경, 갈라로. 금사 고려 고려국의 왕은 왕해이다. 그 나라의 땅은 압록강 이동 갈라로 이남에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모두 바다에 닿는다. 고려사에서는 고려 영토의 북쪽 경계가 압록강과 선출령이라고 하였는데 금사에서는 고려 영토의 북쪽 경계가 압록강과 갈라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로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갈라로는 금나라가 설치했다. 또한 함나로라고도 하였다. 청일공지에 의하면 해유로로 고쳤다고 한다. 갈라로는 군춘의 동남쪽에 있다. 갈라로는 헤라나주에 보인다. 헤라나는 빌림연 이른의 남쪽에 있다. 수도산에서 발원한다. 헤란부는 원나라가 설치했다. 지금 빌림 영안인에 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위치가 갈라로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이곳이 금사에서 말하는 고려 영토의 동북쪽 경계인 갈라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인철 교수의 현장 답사 고증을 통해 밝힌 선출령의 위치, 흑룡강청 동룡현의 위치와 대략적으로 부합하는데 고려의 공업진이 저 지역들 일대를 관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의 윤관 장군이 저 지역들에 사는 여진족들을 몰아낸 후 동북 구성을 쌓고 공업진을 설치해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곳을 여진족들은 갈라로라고 부르며 고려와 매우 치열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여진족의 기록인 금사를 보겠습니다. 금사 전의 2년 1124년 9월 을사일에 갈라로 군수 완화 불랄국이 말하기를 이전에는 해마다 붉게 해동청 수세매를
명나라와 고려의 국경지역 철령이. 명사, 지리, 요동도 지휘사사, 철령위. 공무 21년 1388년 3월에 철령위를 옛 철령성에 설치하였다. 공무 26년 1393년 4월에 옛 은주의 땅으로 옮겼으니 이는 곧 지금의 지소이다. 서쪽에는 유화가 있고 남쪽에는 범화가 있으며 또한 남쪽에는 소청하가 있는데 모두 유화로 흘러들어간다. 또한 남쪽에는 의로성이 있다. 동남쪽에는 공지편이 있는데 즉 옛 철령성으로 고려와의 경계에 접해 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명사에 나오는 지명들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명사에서 1388년 명나라가 철령위를 옛 철령성에 설치하였다가 1393년에 옛 은주 땅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옮겨간 철령위는 서쪽에 유화가 있다고 하며 남쪽에 의로성이 있고 동남쪽에는 봉지편이 있는데 이 봉지편이 옛 철령성이었으며 당시의 고려 영토와의 접경선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나라와 고려의 국경선이 봉지편이라는 것인데 명사에 나온 지명들과 함께 봉지편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사에 나오는 철령위와 관련된 지명들이 철령성, 유화, 범화, 소청아, 의로성, 봉지편 등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옛 철령성인 봉지편이 명나라와 고려의 경계라고 하였으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복음지명 대사전 철령에는 요나라 때 은주 주군으로 고쳤고 명나라 공무연간에 철령위를 철령성에 설치했다. 요동도 지휘사사에 속했고 정강이 3년에 철령위를 설치했다. 봉천부에 속했다. 철령위를 철령성에 설치했고 그곳이 철령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요나라 때 은주 부국군이었으며 철령현은 봉천부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령위는 요동도 지휘사사에 속했으므로 요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주와 봉천부가 철령위의 위치이므로 그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절 플레이 특별하게 초대할게요. 방문자의 탑 구글 플레이. 중국 복음지명 대사전 은주 당나라 당시 발해가 우주를 설치했다. 요나라가 은주 부국군으로 고쳤다. 지금 봉천 철령현이 지소였다. 철령위가 있는 곳이 옛날의 은주였는데 이곳은 지금의 봉천 철령현이라고 합니다. 봉천은 윤영성의 옛 이름입니다. 결국 철령위의 위치는 현재의 윤영성 심양시입니다. 위키백과 봉천성은 윤영성의 옛 명칭이다. 봉천성에 있는 성은 후에 심양이라 불렀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봉천부는 청나라가 설치했다. 승덕현이 지소였다. 즉 지금 봉천 심양현이다. 지도상의 심양시 일대에 명나라가 설치했던 철령위가 있었던 곳입니다. 명사에서는 철령위의 서쪽에 유화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한 명나라의 요동도 지휘사사에 속해 있었으므로 이곳은 만주 요동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의 학자들은 철령위가 함경남도 안변군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함경남도 안변의 서쪽에 유화가 있나요? 그곳이 요동지역인가요? 그리고 함경남도 안변 지역까지 명나라의 영토였던가요? 그것은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흠정 만주 원류고 산천 범화 요사지리지의 동경 요양부에서 북쪽으로 음루현 범화까지 270리다. 살펴보건대 범화는 철령현성 남쪽 30리에 있는데 범화라고도 한다. 지도에서 동경 요양부가 보이는데 지금의 요양시입니다.
이 동경요양부에 북쪽 270리에 범하가 있다고 합니다. 명사에서는 천령위의 남쪽에 범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도상의 위치가 대략적인 범하와 천령위의 위치입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소청하. 소청하는 봉천 개원현 남쪽 1위에 있다. 대청하로 합류한다. 또한 서쪽으로 요하로 들어간다. 명사에서는 천령위의 남쪽에 소청하가 있다고 하였으니 천령위는 지도상의 개원시 부근으로 보입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의로성. 의로성은 금나라 음누현이었고 지금 요령 무순현의 서북쪽 80리에 있다. 명사에서는 천령위의 남쪽에 의로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대략 지도상의 위치와 같습니다. 윤영성 무순현은 아직도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위에 명사에 나오는 천령위의 위치에 관한 지명들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옛 천령성이 봉지편인데 봉지편이 명나라와 고려의 국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려 영토의 북방 경계 지역인 봉지편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봉지편. 봉지편은 당나라 당시 발해가 설치했다. 원나라 때 폐지했고 명나라 때는 봉지포라고 하였다. 지금 봉천 심양현 동남쪽 45리에 있다. 지금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서는 봉지편이 명나라 때는 봉지뽀라고 불렀는데 그 봉지뽀가 지금 봉천 심양현의 동남쪽 45리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양현은 오늘날 심양시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위치가 봉지뽀의 위치입니다. 이곳이 고려와 명나라의 국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도상의 위치인 심양시 남쪽에 아직도 봉지뽀 마을이 있고 봉지뽀 유지라고 하여 표지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지석은 중국 심양시 남쪽 진상둔진 탑산각 아래에 옛 천령성 자리에 세워놓은 봉지뽀 표지석입니다. 고려의 영토와 관련된 기록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영토의 북쪽 경계 신라산 기원 후 1125년 청나라 사신단 허황종 일행이 금나라를 방문하였다. 허황종은 만주 지역을 방문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을 선하을사 봉사금국 행정록이라고 한다. 선하을사 봉사금국 행정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정 만주 원류고 부족사 신라 봉사행정로 함주에서 90리를 가서 공주에 이르렀고 모두 북쪽으로 갔는데 동쪽에 큰 산이 바라다 보였다. 금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신라산이라 불렀다. 산이 깊숙하였으며 길이 없다. 계곡 깊은 곳은 고려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산 아래 길까지는 30리 정도이다. 동주에서 170리를 가서 광명구에 이르러 동쪽으로 갔다. 지금 흠정 만주 원류고 신라편에서 봉사 행정록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라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이 당시에 고려와의 접경선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1125년 당시 북송의 사신인 허황종이 기록한 그 당대의 기록인 봉사 행정록에서 말하기를 함주에서 90리를 가면 동주가 나오는데 그 동주의 동쪽에 있는 산이 신라산이라고 합니다. 즉 이곳까지가 과거에 신라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1125년 당시 북송 및 금나라 당시에 고려의 영토 또한 이곳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봉사 행정록에 나오는 함주, 동주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주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함주는 요나라가 설치했다. 성평이 취소했다. 금나라 때는 성평로라고 하였다. 지금의 봉천 개원현이다. 개원현은 지금의 개원시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위치가 개원시이며 금나라 당시에는 이곳이 함주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주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주,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봉주 진안군은 요나라가 설치했다. 금나라 때 폐지했다. 옛 지소가 지금의 봉천 개원현 남쪽 30리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함주가 봉천 개원현 지금의 개원시였다고 하였는데 동주의 치소, 즉 동주를 다스리는 행정관청이 봉천 개원현 남쪽 30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위치가 금나라 당시에 함주와 동주의 대략적인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주의 동쪽에 신라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의 영토가 여기까지였다고 합니다. 고려 영토의 북쪽 경계, 신주, 묘사, 지리지, 동경도, 신주 창성군에 절도사를 두었다. 본래 머리말갈의 옛 성이다. 발해가 회원부를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폐지하였다. 요나라 성종은 이 지역 땅이 고려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대태 본년 1012년에 줄을 설치하고 포로로 잡은 한인 민으로 이곳을 채웠다. 지금 유사 지리지에서는 유나라 5경 중 하나인 동경도 안에 들어있는 신주가 고려와 그 땅이 접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주의 아래쪽이 고려의 북방영토 경계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주는 오늘날 어디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신주는 본래 머리말갈의 옛 땅이었다. 발해가 회원부를 설치했고 지소는 대목현이다. 요나라가 신주 창성단을 설치했으며 원나라 때 폐지했다. 옛 성이 봉천 철령현 동북 쪽에 남아있다. 대원현과 그 경계가 접해있다. 신주는 지금의 봉천 찰령현의 동북 쪽에 있다고 하며 개원현과 접해 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위치가 대략적인 신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신주와 고려가 접해 있다고 하므로 고려의 북방영토 경계선은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Red Bull gives you win. 고려의 북방영토 길림, 음정 만주 원류고 신라 계림 즉 길림에 대하여 대개 용상년간 661년부터 663년에 이미 두 나라를 합병하였고 말갈발했거는 지역이 서로 섞이는 곳이므로 중진을 두어 이곳에 설치하고 왕이 몸소 이를 다스렸다. 이후 왕위를 잃을 때마다 그 칭호를 이어받았다. 비록 길림의 옛 땅이 발해가 차지한 뒤에도 도독이라는 칭호는 신라였고 계림은 마침내 신라의 통칭이 되었다. 요나라와 송나라 이후에 고려에 병합되어 모두가 고려에 속하게 되었다. 정리해보면 길림 지역은 661년부터 663년 사이에 신라가 이미 이 지역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발해가 신라에게서 길림 지역을 빼앗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림도독이라는 칭호는 여전히 신라를 부르는 칭호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놀라운 내용은 유나라와 송나라 이후에 왕건이 세운 고려가 이 길림 지역을 차지했었다는 것이다. 지도에서 길림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길림시 일대입니다. 이 길림 지역이 과거 신라의 영토였던 것이며 그 후에는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의 북방 영토 하얼빈, 고려사 세가 예종 14년 1119년 8월 3일 정축 중서주사 조승거를 보내 금나라에 예빙하였으나 보낸 서신에 하물며 너희 근원이 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자 금나라 임금인 와나나골타가 국서를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 지금 고려사에서는 고려 예종이 금태조 와나나골타에게 너의 근원은 나의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 예종은 여진족이 과거에 고려의 번국이었던 사실을 말하면서 금태조 와나나골타에게 너라고 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금나라를 건국한 와남부의 근원지가 지금의 하얼빈 일대였는데
그 지역이 본래 고려의 영토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상의 위치가 하얼빈 지역이며 금나라 완안부의 근원지라고 합니다. 금사, 열전, 습실. 습실은 강종 때에 고려가 한라전의 구성을 쌓자 습실은 완안할세의 군대에 종군하였다. 태조가 영강주를 공격할 때 습실은 한라를 세우고 힘써 싸웠으며 맹안으로 제수되었다. 지금 이 내용은 고려의 윤관 장군이 공엄진을 설치하고 동북 구성을 쌓자 여진족들이 반발하며 고려와의 전쟁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려와의 전쟁에서 금태조 아골타가 고려의 영강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금사, 열전, 마길. 완안 마길은 완안 은출가의 동생이다. 나이 15살에 군대에 들어가서 고려군을 격파하고 영강주를 함락시켰다. 지금 금사에서는 금나라 완안 마길이 고려군을 격파하고 고려의 영강주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금태조 아골타가 고려의 영강주를 공격했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완안 마길이 드디어 고려의 영강주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안 마길이 함락시킨 고려의 영강주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그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영강주는 요나라가 설치했다. 또한 혼동군이라고도 한다. 옛 성이 지금 빌림부여현 동남쪽 석두성자에 남아있다. 고려의 영강주는 지금의 길림부여현 석두성자에 그 옛 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부여현에 있는 석두성자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의 영강주는 지금의 길림성 부여시 석두성자촌으로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위치가 부여시 석두성자촌입니다. 고려 영토의 북쪽 경계, 유양과 심양. 고려사 세가 공민왕 정사 1370년 고려 도평의사사에서 원나라 공령부에 자문을 보내 말하기를 요심지역 즉 유양 심양 지역은 원래 우리나라의 옛 국경 경계 지역인데 사대를 한 이래로 인척관계를 맺고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되어 행성이 관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 고려사에서 말하기를 원나라 동령부 관할에 있는 유심지역, 즉 유양과 심양지역이 본래 고려의 땅이었는데 원나라와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유양, 심양지역이 원나라 이전에는 본래 고려의 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양에서 심양지역을 일컬어 유심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유양시와 심양시 일대입니다. 이 지역이 본래 고려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고려사 세가 공민왕 요심 지역민의 귀부를 선무하다. 한계만 후부에 명령하여 유양, 심양 지역의 사람들에게 방을 붙여 하이르게 하였는데 그 방에 이르기를 유양은 원래 우리나라 고려의 국경이고 대군이 또한 출동하였으니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가 갈까 걱정된다. 고려사전력 우왕 우리 태조가 변방을 안정시킬 계책을 올려 아뢰기를 국계는 여진, 달달, 요양, 심양의 경계와 맞닿아있으니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땅으로 비록 무사한 때라도 반드시 군량을 저축하고 군사를 길러 불우한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려의 북쪽 영토인 북계가 유양과 심양을 경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도에서 보이는 유양과 심양 지역이 몽고의 원나라 이전에는 본래 고려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려의 영토인 고려 서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세가 원종 몽고가 서경을 귀속시키고 동령구로 이름을 고치다. 정축 1270년 최탄이 몽고 군사 3000명을 요청하여 서경에 주둔시키자 몽고 황제가
최탄, 이연영에게 은패를, 현효철, 단신에게 은패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조서를 내려 서경을 직접 몽고에 속하게 하고 동령부라고 이름을 고쳤으며 자비령을 고려와의 국경으로 삼았다. 지금 고려의 신하인 최탄, 이현령 등이 서경 지역을 들어 몽고에 바치고 몽고에 투항하였다고 합니다. 몽고에서는 이 서경 지역을 동령부라고 이름을 고치고 직접 몽고에 속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비령을 고려와의 국경선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려의 서경, 즉 몽고의 동령부는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또한 자비령은 어디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사, 요양 근처 행중서성, 동령로. 동령로는 본래 고구려 평양성으로 또한 장안성이라고도 하였다. 당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평양을 공략하여 그 나라가 동쪽으로 옮겨 압록수의 동남쪽 천열이 되는 곳에 있었는데 평양의 예토가 아니었다. 왕건에 이르러 평양이 서경이 되었다. 원지원 6년 1269년에 이연영, 최탄, 현원열 등이 부주현진 60개 성을 가지고 와서 원나라에 귀부하였다. 지원 8년 1271년에 서경을 고쳐 동령부라고 하였다. 지원 13년 1276년에 동령로 총관부로 승격시켰다. 정리해보면 첫째, 고구려 평양성이 당나라의 공격을 받고 동쪽으로 옮겨왔는데 옮겨온 이곳 요양에 있는 평양은 옛날의 평양이 아니다. 둘째, 요양으로 옮겨온 평양을 고려 왕건이 서경으로 불렀다. 셋째, 후에 이연영, 최탄 등이 서경 일대에 60개 성을 원나라에 들어바치고 귀부하였다. 넷째, 원나라에서는 이 서경 지역을 동령부로 고치고 후에 동령로로 승격시켰다. 결론적으로 고려의 서경은 원나라의 동령부, 동령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사 지리지의 내용은 원나라의 영토를 기록한 것이며 제목에서 요양 근처 행중서성 동령로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요양 일대의 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려의 서경은 중국의 윤영성 요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 동경요양부.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북이 태무제가 사신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는 평양성에 이르게 하니 요나라의 동경은 본래 이곳이다. 당의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이곳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지금 요사에서는 동경도에 동경요양부에 평양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곳의 평양성은 옮겨져 온 평양인 것입니다. 이 동경요양부는 지금의 윤영성 요양시이며 이곳에 있던 평양을 고려 왕건이 서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요양부, 요나라가 설치했고 금나라 때까지 이어졌다. 원나라 때는 차양성이라 했다. 즉 지금의 윤영요양현이 취소였다. 동경요양부는 지금의 중국 윤영성 요양시입니다. 동경요양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부는 요나라 때 설치한 부이다. 요나라의 태종, 대동원년 938년 설치했다. 취소는 요양현에 있다. 지금 윤영성 요양시이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나라의 동경요양부는 지금의 윤영성 요양시입니다. 이곳이 고려의 서경이었고 원나라의 동령부였던 것입니다. 고려와 원나라의 국경선 자비령. 위의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가 서경 지역을 몽고에 빼앗기고 난 후 고려와 원나라의 국경선이 자비령이었다고 합니다. 자비령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사 지리, 서해도. 동주는 본래 고구려의 오곡군으로 신라 경도광 때의 오관군으로 고쳤다. 고려 때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요충지로 전령 곧 자비령이 있다. 지금 고려사에서 고려의 서해도 동주에 중요한 요충지로서 자비령이 있다고 합니다. 대명 일통지, 외이 조선국. 자비령은 평양성의 동쪽 160리에 있다.
원나라 때에 이곳을 경계로 하였다. 고려와 원나라의 국경선인 자비령이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고 합니다. 고려 당시에 왕건이 평양을 서경으로 고쳤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평양은 윤영성 요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상의 위치가 대략적인 자비령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나대 허우범 박사는 관련 사서 분석 및 철저한 현장 고증 답사를 통하여 최근 고려 말 조선 초 서북 국경 연구를 발표하였다. 자비령은 현재의 사산령 부근으로 추정하였다. 허우범 박사의 현장 고증 답사 결과 사산령 부근은 길림 합달령과 천산줄기가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며 사산령 동쪽에는 관문산이 있는데 관문산은 매우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곳은 국경의 중요한 관문으로서의 조건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보시는 지도상의 위치가 허우범 박사가 연구한 자비령의 위치입니다. 금사 본기 세종 고려 조이총이 반란하여 금나라에 귀국하기를 청하다. 대정 15년 375년 9월 16일에 고려 서경유수 조이총이 그 고려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키고는 가비령 서쪽으로부터 압록강 동쪽에 40여 개 성을 가지고 금나라에 귀국하겠다고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고려의 서경유수 조이총이 자신이 다스리던 서경 지역에 있는 40여 개의 성들을 금나라에 들어바치면서 금나라에 귀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들이 자비령의 서쪽에서부터 압록강의 동쪽까지에 있다고 합니다. 자비령 서쪽과 압록강 동쪽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화는 고려 당시에 압록강이라 불렸던 것이며 자비령은 대명의 통지에서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 일대를 가리켜 자비령 서쪽에서 압록강 동쪽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고려의 서경유수 조이총이 서경 지역에 있는 40여 개의 성을 금나라에 들어바치면서 금나라에 귀국하려고 했던 때는 금나라 세종 대정 15년, 즉 기원후 1175년 9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1175년 당시에는 위에 지도상의 위치에 있는 서경 지역이 고려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 기록에 따른 고려 영토와 관련된 지명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지도는 프랑스 사람 보니 1771년에 제작한 지도입니다. 조선의 국경선이 유화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영국 토마스 키친이 1745년에 제작한 조선의 지도입니다. 역시 조선의 국경선이 유화를 넘고 있습니다. 1745년 영국 토마스 키친과 1771년 프랑스 사람 보는 당시 최신 측량 장비를 가지고 조선의 영토를 측량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고려의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조선의 초기 영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역사학이란 역사 기록과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과학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 TV입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고대사 TV를 들으셨고요. 앞서는 책보고 유튜브를 들었죠. 고려말이라는 제목으로 들으셨고,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